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티콘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해외 직판하면은 정말 돈 벌기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보통 옛날부터 돈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역이거든요. 왜냐? 국경이라는 게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다 오시기 전에 몇 분한테 물어봤지만 해외에 나가서 물건 산 사람조차 몇 명 안 되는 정도로 국경은 아직도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경을 넘을 수만 있으면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국경 넘는 게 옛날부터 돈벌이가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국경을 넘었냐? 지금껏 현대사에서 국경을 넘는 방법은 전통적인 무역업입니다. 전통적 무역업은 해외에 있는 큰 손과 제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인쇄계의 도매업자를 발굴하는 거죠. 그걸 바이어를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바이어 찾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어를 찾기 위해서 한 가장 좋은 방법이 전시회 참여입니다. 맞아요. 전시회를 참여해서 바이어를 구하고 그 바이어한테 물건을 많이 팔고 그 사람이 자기 고객에게 판매하는 게 전통적인 무역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회사가 내 회사가 아니라 바이어 회사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제가 이제 올해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는데 1000만 불 수출의 탑은 12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120억인데 수출가만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실제 매출은 우리가 한 200억 돼요. 200억. 근데 수출가는 이 인보이스 가격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통계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통계를 가지고 12월 5일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일본의 판매액은 210억 정도 돼요. 210억 정도를 팔아요. 근데 만약에 바이어가 5명이었다. 일본에 제가 210억을 팔았는데 바이어가 5명이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제 회사가 아니라 이 5명 회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40억을 사준 거잖아요, 저한테. 근데 40억을 사주는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너네가 주는 거보다 20% 싸게 준대. 너 어떡할 거냐?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지금까지 같이 지내온 정을 봐서 그러시면 됩니까? 이 얘기를 누가 들어주겠냐는 거죠. 제수업계 바이어가 혼자 220억이에요. 그럼 제 회사는 아니잖아요. 걔가 야, 나 한국 들어간다 그러면 저 중국 있다가 질질 끌려서 밥 사러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어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0억을 팔았는데 일본의 바이어가 20만 명이에요. 우리 고객이. 20만 명이니까 누가 안 사도 겁도 안 나는 거예요. 20만 명이나 되는 고객인데 누가 우리 최고 단골인지 알지도 못해요, 이제는. (19만 2천) 명이 우리 고객이거든요. 근데 이 고객이 일본의 기획사예요. 개인인 고객하고 기획사 고객하고는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사 고객이고 전부 법인이에요. 근데
10,000명도 아니고 20만 명이 사주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제일 많이 사주는 손님이 누군지 우리 몰라요.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간에 바이어도 없이 그냥 엔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깨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질 염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거죠. 우리가 같이. 지금 더우니까 좀 꺼버리죠. 우선은 좀 껐다 갔다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현대라는 인터넷 시대의 최대 특징은 중간 바이어를 배제하고 중간 바이어를 없애고 최종 소비자와 생산자, 제조자, 판매자가 직접 만나는 구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단순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국내에서도 그냥 온라인 쇼핑몰 만들어 놓고 팔지 않습니까? 해외에도 그렇게 팔자는 거예요. 저는 국내에 쇼핑몰 열어놓고 파는 거하고 일본 동경에 쇼핑몰 열어놓고 파는 것 사이에는 정말 단 하나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부산에다가 쇼핑몰 열고 운영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으시잖아요, 국내에서. 근데 일본에다가 쇼핑몰 열세요 그러면 전부 어려워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지독한 관념이더라고요. 제가 해봤으니까. 저는 일본어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국내에서는 먹고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저는 능력이 없었어요. 진짜 무능했어요. 그러니까 생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일본에다가 쇼핑몰 열고 파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자신 있을 것 같아.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의 쇼핑몰을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도 일본의 쇼핑몰 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일본어 잘하는 사람을 한 명 채용했어요. 일본 원어민자를 한국말 잘하는. 그래서 쇼핑몰 만들자고 만드니까 뭐 그 한국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쇼핑몰 만들어서 물건을 팔기 시작한 거고 이제 잘 팔렸어요. 정말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지금부터 이제 나눠 드릴게요. 해외에 이제 우리가 쇼핑몰을 판매할 때 방법이 지금 보통 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역직구 방식으로 해외에 파는 거예요. 역직구 방식으로. 역직구라는 건 뭐냐면은 국내에다가 쇼핑몰을 열어놓고 영어판, 프랑스어판, 독일어판 번역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국내에다가 국내 쇼핑몰을 언어를 바꿔서 다른 나라 사람이 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국내에서 5만 개 혹은 6만 개 정도 쇼핑몰이 해외에 팔겠다고 이 활동을 해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안 돼요. 왜 안 되냐? 자,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5%도 안 돼요. 해외에 직구하는 사람이 5%도 안 돼요. 근데 직구한 5%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전부 세 나라예요. 미국에 가서 샀거나 일본에 가서 샀거나 중국에서 샀거나지 독일 가서 안 사요. 프랑스 가서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럼 프랑스 사람이 한국 가서 사겠냐고요. 그렇죠? 아니 독일 사람이 뭐 좋다고 한국에 와서 물건을 사겠어요. 그 다음에 오더라도 우리 사이트 누가 와요? G마켓 가서 사는 거고 신라 면세점 가서 사는 거지 여기에 뭐가 있다고 오겠냐고요. 언어도 안 되고 전화하면은 전화 받아주지도 못해. 프랑스 사람이 전화하면 어떡할 거냐고. 전화 올까 봐 무서워 죽겠는데. 역직구는 안 되는 모델인데도 이거를 훌치기 낚시법이라 그래서 낚싯줄 막 휘두르다가 어쩌다 걸리면 잡는 고기. 이 방식이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뜨내기 손님 잡아보겠다. 이게 이제 역직구 방식이에요. 이건 절대 안 되죠. 되는 사이트가 유일하게 K타운24라는 사이트가 됩니다. 그건 뭐냐? 전 세계에 K타운24 물건을 팔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누구 거냐? K-팝 연예인 스타들 상품 파는 데예요.
거기는 무조건 되겠죠. 상품 파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역직구로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스타일란다라고 한국 사이트가 역직구몰을 운영합니다. 한번 볼까요? 역직구몰의 전형이고 그나마 좀 팔린다는데요. 없어져 버렸는데. 여성분들은 이 사이트 아시죠? 의류 사이트. 이 사이트가 일본에 꽤 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란다가 일본에 파는 방식은 앞에 거 꺼보실래요? 안 보여요? 눈부셔요? 근데 이게 또 바뀌었네, 그죠? 여기 일본 국기 보이나요? 어디? 외국으로 가는 스타일란다 맞나요? 아, 아니구나. 스타일 맞는 것 같은데. 오른쪽 하단에 랭귀지 있습니다. 여기요? 지구표 이거예요? 어이. 하여간 뭐 일본 사람 와서 못 살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근데 지금 바뀌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거 설명할 때 해보면 일본어 표시가 되는데 안 팔린다는 얘기죠. 뭐냐면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구조는 사이트 구조 자체가. 그래서 하여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타일란다 못 판다는 뜻이죠. 그래서 역직구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해외 쇼핑몰 입점은 아마존이나 티몰이나 라쿠텐, 큐텐에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입점해서. 근데 한국에서 11번가나 옥션이나 G마켓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 수 없잖아요. 왜냐? 그 안에 판매자가 이미 너무 많은 거예요. 판매자가 너무 많고 거기는 덤핑 상품도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11번가에서 물건을 팔아서 부자 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11번가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 계세요? 옥션 이런데? 여기 없으세요? 판매를 거의 안 하신다 그죠? 근데 이건 한국에서 옥션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아서 돈 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존은 더 커요. 라쿠텐은 더 크단 말이죠. 그럼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미 100만 개 가게가 있는데 들어가서 뭐 어떻게 팔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옥션에 들어가서 물건을 샀다고 기억할 뿐이지 옥션 안에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장사는 결국 단골 모으기거든요. 내 가게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는 거라는 거죠. 뜨내기 손님을 잡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해외 쇼핑몰 입점으로 팔아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제로입니다. 아닐까요? 저도 이미 많은 분들을 만났고 해외 쇼핑몰에 입점해서 파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특별한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는 있는데 거기서 저처럼 명함 팔아서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제가 주장하는 건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이라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성공 사례가 있냐? 성공 사례가 있다고요. 제가 성공 사례잖아요. 제가 명함, 스티커, 현수막, 공기간판, 부직포백 이거 팔아가지고 100억 수출했잖아요. 제가 성공 사례예요. 그래서 이 방식은 이미 성공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사이트는 한국 동대문 옷을 중국에 팔아서 얼마 파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신문에는 보통 뭐 600억 정도 판다고 그래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에이컨메이트 사장이에요. 에이컨메이트 뭐 445억 판다고 2016년에 445억 원 판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국 동대문 옷을. 이 친구가 저보다 20살 적어요. 제가 60년생이고 이 친구가 8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38살이에요. 38살인데 저하고 고향이 같아요. 이 사장 처가 저하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만나요. 가끔 만나면 이거 뭐 잘 지내냐고 인사하는데 작년에 제가 상해에 갔을 때 만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매출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그랬더니 2,500억 정도 한대요. 자기 물건을 파는 게 한 1,500, 한 1,000억? 그리고 다른 사람 물건을 판매 대행해줘요. 지금 타오바오에는 한국 의류는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대기업도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아마존의 그 타오바오에서 독점 관리권을 이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쪽에 앉으실래요? 네, 이 사람은 한국 동대문 옷을 중국에 팔아서 그만큼 판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는 일본의 젊은 여성 2명 중에 1명이 알거나 이용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한국의 주식회사 다옹이라는 사이트가 운영하고요. 한국 동대문 옷을 일본에 팔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공시된 거로는 연간 600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 그러는데 일본 인터넷 신문에는 1,000억을 파는 거로 나왔어요. 재작년에. 그리고 광고비만 연간 100억을 써요. 이 사람들을 보시고 일본 고객이 보면은 이게 한국에서 운영되리라고 그런 거는 전혀 알지 못해요. 택배 박스를 파는 사이트예요. 일본의 창고를 열어놓고 택배 박스 갖다 놓고 파는 사이트인데 연간 택배 박스 50억 팔아요. 자, 지금 우리가 반도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명함 100억 팔았다 그랬죠? 아까 그 에이컨메이트 사장이 한국 동대문 옷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동대문 옷을 중국에 팔았어요. 그 다음에 디올릭 사장이 한국 동대문 옷을 일본에다가 1,000억을 팔았어요. 이 사람이 한국 택배 박스를 일본에다가 50억 정도를 팔았단 말이죠. 이게 대단한 건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지금 방금 보여드린 모든 사이트들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이트하고 전혀 구분을 못해요. 이거 어떻게 구분을 못하냐? 이 방식인데요. 다 똑같아요. 우리하고 다 똑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팔기 때문에 전혀 구분이 안 되냐면 티쿤 글로벌을 예를 들면 티쿤 글로벌이 일본에다가 법인을 세워요. 법인. 이 법인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일본 안에서. 그래서 전화도 일본 사람이 받고 근데 그 일본 사람이 여기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에서 받아요. 마케팅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쇼핑몰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요. 기획은 한국에서 우리가 하지만 자 그러니까 틀려도 일본식으로 틀려요. 이 사이트들은.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몰라요. 이 사이트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사이트들은 일본 다른 사이트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고객을 왕처럼 그러는데 전화했더니 전화도 버벅거리고 받고 말소리도 이상하고 이렇게 대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껏 반품하려고 그랬더니 EMS로 한국어로 보내라 그러면 누가 하겠냐고요. 그 다음에 30만 원짜리 샀더니 야 통관 그거 너 걸릴 것 같아. 이 통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래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배국을 파냐. 우리가 보통 팔면은 막 어떤 때는 뭐 3천만 원짜리 거래도 있는 거예요. 대량 주문. 야 얼굴 좀 보자 그러는데 야 나 여기 한국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역직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모든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사이트는 완전히 일본 사이트하고 구별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시스템을 갖춰놨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지금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결제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결제를 어떻게, 뭐로 결제하나 볼게요. 일본 고객들이 결제하는 결제 수단입니다. 지금 이번 달에 오늘까지 13억 팔았는데 12월은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12월은 항상 떨어져요. 거기도 바쁜가 봐요. 결제 방법이에요. 일본 고객들은 은행 입금을 해요. 은행 입금. 은행으로 입금하는 사람이 21%입니다. 메인이라는 거는 COD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일본에 한국엔 없어요. 뭐냐? 배달해주는 사람한테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받으면서 확인하고 물건 대금을 주기 때문에 안전하잖아요. 이게 COD라 그러죠. 캐시 온 디맨드 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도 이걸 많이 써요. 근데 역직구하면 이걸 못 쓰는 거예요. 16.4%의 고객들은 화가 나는 거죠. 야, 너 그거 파는 사람이 야 대인 이건 대인이라 그래요. 일본에서는 대금 인환 대금을 대신 받아준다고. 야, 우린 대금 인환은 못해. 그거 하지 말고 너 카드로 결제 그럼 확 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ATM기로 입금하는 거예요. 이 프렉스라는 건 뭐냐면은 신용 후불제 제도예요. 뭐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를 사는데 일본 법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일본 구매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우리 회사거든. 근데 회사는 다 후불 하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5천만 원 사면서 야, 현금 있다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후불로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이제 부들부들 떠는 거죠. 야, 너 떼먹으면 난 어떡하냐? 그래서 그런 불안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프렉스라는 서비스가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처럼 후불 결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3.5% 수수료를 주면 이 사람들이 그 회사를 신용조사를 해요. 후불하겠다는 사람을. 그럼 그 사람이 5천만 원 구매하더라도 문제가 우리한테는 3.5%대 5천만 원 줘버려요. 문제 생기면 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프렉스 결제. 근데 그 일본 법인 일본에 있는 회사가 야, 나 나중에 줄게. 그런데 야, 그건 우리 못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또 뭐냐면은 편의점 결제예요. 이런 결제들이 덜을 안 해줄 수가 없으면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현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고객이 봤을 때는 도대체
일본 사이트하고 구분이 되질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받는 송장도 DHL 송장이 아니고 이게 일본 사가와 송장이에요. 일본 사가와 송장.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거래를 하면 우리가 사가와 송장을 드려요. 여러분한테. 그럼 사가와 송장을 국내 송장 출력하듯이 쭉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는 이걸 받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도대체 뭐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숨기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숨기자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구매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믿고 살 수 있게. 그런 면에서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 방식이 실제로는 성공 사례도 많을 뿐 아니라 판매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배송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잠깐 보면요. 여기 발송인 정보는 어디가 찍혀요? 사이트 주소. 근데 자,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자, 하여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티쿤을 이용하지 않고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까 보여드렸었던 에이컨 메이트나 택배 박스 파는 회사나 디홀릭이라는 회사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여러분이 이 시스템 그냥 구축해도 돼요. 다만 티쿤을 이용하면 싸고 편리한 것 뿐이에요. 싸고 편리하니까 티쿤 이용해야 돼요. 딴 데 하면 안 돼요. 딴 데 해도 되는데 딴 데 하면 돈 더 많이 들어가니까 티쿤 이용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국내 판매자는 일단 고객이 주문했을 때 일본에 있는 우리 법인이 우리한테 발주를 하는 거예요. 발주. 그러면 우리가 발주한 거를 한국 판매자 회사로부터 우리가 사와서 형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와서 수출하고 일본 법인은 수입해서 재판매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가. 그래서 여기서 수출 수입 관계가 전부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요. 근데 야, 왜 내가 수출한 거를 티쿤 글로벌 너희들 성과로 잡는 거야? 기분 나쁘다. 그럼 여기랑 직접 계약하세요. 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발송자는 여기에요, 발송자. 송장 발송자는 여기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야, 수출 실적을 우리가 잡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계약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라 그래요. 우리 통해서 하지 말고 직접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다 그랬다 안 된다 그래요. 왜냐면은 귀찮은 일이 많고 한 달에 4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요. 통관 처리할 때 서류 도큐멘트 피가 16,000원인가 그러는데 한 달에 20건을 자기 돈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아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통해서 판매해요. 근데 수출 실적은 이렇게 하더라도 수출 실적은 잡힙니다. 면세 영세율 면세를 받아요. 그래서 내륙 수출 제도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국내에서도 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배송기간이 자, 그 배송 기간이 이제 반드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근데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배송 문제는 완전히 해결돼 있거든요. 방법은 다 해결이 되는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야, 국제 배송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야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40분만 더 가면 일본이거든요. 서울에서 가던 비행기가 안 떨어지고 조금만 더 가면 동경이에요. 똑같은 시간대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티쿤을 이용하는 이용사는 겨울에는 3시 30분까지 우리 사무실에 도착을 시켜요. 여긴 지금 지저분한데 저 건너편에 우리 또 깨끗한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깨끗한 물류센터에 도착시키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가와 택배사에서 사람이 직접 와요. 와서 자기가 가지고 일본 고객한테 내일 안으로 일본 고객한테 다 배달해줘요. 근데 직접 오는 거 힘드니까 일본 사가와 택배가 한진하고 계약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사가와가 오는 건데 한진을 대리인으로 쓰는 거죠. 너 우리 것 좀 김포까지만 갖다 줘라. 그럼 내가 돈 줄게 해서
오기는 한진 사람이 오는데 그 한진 사람은 사가와 대리인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까 하는 거예요, 비용. 자, 해외 운송 비용은 1kg에 590엔이에요. 1kg에. 근데 여름 옷은 500g이란 말이에요. 480엔이에요. 오늘 보낸 물건을 내일 일본 손님이 받는데 480엔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값 35,000엔에 송료 2,500원을 내잖아요, 여러분들은. 일본 사람들도 똑같아요. 물건값 3,500엔에 송료 500엔은 기본으로 우리를 줘요. 그 500엔으로 이걸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송료 무료입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는 500엔이 아니라 동경에서 오사카까지 동경 내는 보통 380엔 받아요. 근데 380엔 받는 사람은 없고 판매자는 전부 500엔 받는 거예요. 일단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물건 송료 2,500원 내면은 택배사에 2,500원 주는 사람 없잖아요. 1,700원밖에 안 주잖아요. 왜냐면 많이 거래하면 1,700원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때 쌌어요. 그 1,700원. 마찬가지로 일본 판매자들도 500엔 받아서 380엔을 송료로 쓰는데 우리는 500엔 받아서 500엔 쓰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자, 그러면은 싱가포르로 갈 때는 얼마냐? 싱가포르는 2박 3일에 손님 손에 도착하는 데까지 7,000원이에요. 킬로그램당. 싼 거 아니에요? 송료가 문제가 안 되고 시간이 문제가 안 되는 게 현대라는 사회라는 거죠. 일본에 이번에 보니까 지역이 먼 데는 추가로 돈을 더 받더라고요. 한국도 먼 외딴 섬은 돈 더 받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받아요. 홋카이도는 발송비를 더 받아요. 그거는 그 나라에서도 받는 거니까 똑같아요. 자, 궁금한 거, 예. 그 일본을 아까 물건을 보낼 때 수출 관계가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그 관세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관세 내요. 관세를 내야죠. 어떻게 그 국물 업체하고 여기 일본 편지업체하고 어떻게 장사합니까? 지금 관세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질문인데 티콘 글로벌에서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관세를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미리. 그래서 일본 손님은 관세를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회사 아도프린트에서 지금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 상품 가격을 그거를 상품 가격에 그걸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수입 수출 관세는 원가에 붙기 때문에 사실 큰 부담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 있는 수입업자가 수입해서 팔더라도 그 사람도 관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또 경쟁 관계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무역하는 분들은 일단 이 방식을 갖고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이 사이트를 오픈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의 11번가처럼 일본의 11번가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에 티콘을 이용하는 분들을 다 모아놓고 이걸 갖고 있어야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셔요. 아니, 쇼핑몰 만든다고 누가 오냐고. 근데 여기는 올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장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실한 장치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에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G마켓하고 11번가는 G마켓하고 11번가는 이베이 거잖아요. G마켓하고 11번가는 이베이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본 놀라운 게 G마켓과 옥션은 11번, G마켓과 옥션은 이베이 거예요. 그렇죠? G마켓과 옥션은 이베이 거고, 쿠팡은 미국 거예요. 쿠팡은 우리나라 자본이 없잖아요. 미국에서 만든 거니까. 옥션과 G마켓에 미국 판매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일본 아마존은 미국 아마존 거예요. 일본 아마존에 미국 판매자가 없어요. 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마치 국경을 넘는 게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국경을 넘는 게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인도 아마존에는 외국 판매자가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국경을 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길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외국에서 판매되는 독점 상품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30몇 개 사이트가 여기에서만 물건을 팔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덜 만들었는데 이게 뭐 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사이즈 주문 베이스 상품 오픈 마켓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본 판매자는 입점료와 수수료가 무료예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쇼핑몰을 갖고 있으면 무역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터키에 내가 무역 대행업을 하겠다 그러면 터키에 쇼핑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승부가 나는 거지. 대행업 하는데 터키에 맨날 그 전시단 참여할 거냐고. 못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이런 잠깐만 기다리세요. 미국에다가 오픈마켓을 이런 쇼핑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한국 판매자들은 이런 쇼핑몰을 다른 나라에 만드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냥 어렵다고 생각해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일본인만 한 명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열면 열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인도에 두고 오픈했어요. 우리가 인도에 법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도 법인 대표한테 아니 인도에서 쇼핑몰 열라고 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으로는 어쨌든 그 나라의 쇼핑몰을 열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이 구조가 현재 현지화 독립물 구조입니다. 지금 요까지 하고 다음 잠깐 쉬었다가 실패하고 성공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해외 쇼핑몰은 무조건 성공해요. 왜냐? 일단은 경쟁력이 있어요. 제가 명함을 일본에다가 500매에 980엔에 팔았어요. 500매에 980엔. 똑같은 명함을 일본에서는 100매에 2300엔에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다가 쇼핑몰 연다 그랬더니 일본의 친구들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일본 사람들이 품질을 얼마나 따지는데 한국에서 인쇄물 가지고 어떻게 판다는 거야. 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성비가 중요하거든. 우리는 품질은 자신 없지만 싸. 그 진짜 한국 품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인쇄물 품질이. 왜 안 좋겠어요? 한국이 기술이 없어요?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물건 사는 사람들이 그 돈 주기 싫어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들도 싸구려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가성비가 최고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 괜찮은데요. 백엔샵 초창기 때 가보셨어요? 정말 망치를 갖고 못을 때리면 망치가 찌그러졌다니까? 거짓말 같으세요? 중국산 싸구려 망치였기 때문에 진짜 시멘트 못 때리면 시멘트가 안 들어가고 망치가 찌그러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품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명함을 냈는데 한국에서는 IMF를 거치면서 명함 제작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하나하나 제작해줬어요. 정성껏 제작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당 3만 원, 4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여기 10분이 모여가지고 합판 인쇄라는 획기적인 방식을 개발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90개를 한꺼번에 찍어버려. 그리고 막 잘라가지고 줘버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어제 찍은 명함하고 오늘 찍은 명함은 반드시 틀려. 색깔이 맞을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500매를 샀는데 절대 500매를 안 줘. 470매만 줘요. 왜냐? 원가를 절감해야 되니까 테스트 인쇄 용지로 그전엔 200매를 줬거든요. 근데 사장이 아이씨 그 테스트 용지 버리고 50매 갖고 막 테스트해. 그러니까 기장이 그 전날 기분이 좋게 잤으면 다행히 나와요. 기계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전날 부인하고 싸웠어. 그럼 막 날아가는 거야. 470매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 아니 왜 470매만 주냐고. 500매 판다며. 그러니까 딴 데도 다 그렇거든. 딴 데 전화하면 다 470매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함 뭐 녹색, 청색, 이거 DMY, CMYK 내색 배합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한 거. 진한 거는 뒤에 다 묻어. 막 그냥 명함. 아니 좀 제대로 만들죠. 돈을 달라고. 네가 3만 원 주면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에다가 그걸 보내요. 일본 사람들을 또 안 바쁜가 봐. 다 헤아려. 야 497장인데? 일본 사람들은 화 안 낼 것 같아요? 진짜 욕 바가지로 해요. 똑같아 인간은. 막 욕해. 그런. 정말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여기 주문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거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예요. 또 욕해. 또 주문해. 그리고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박스 팔 때 어떻게 팔았냐? 일본에 200, 140, 60이라고 우체국 1호 박스가 23엔이었어요, 보통. 근데 13엔에 팔았어요. 그럼 박스에 무슨 브랜드예요? 그냥 물건만 당기면 되지? 근데 마침 박스는 우리 게 더 좋았어. 원 제작비는 67원이었어요, 67원 하나당. 그러니 뭐 국내에서는 67원짜리를 어떻게 130원에 팔아요? 못 팔잖아요. 그냥 뭐 내놓는 대로 팔리는 거예요, 그냥. 자, 뭐, 지금도, 뭐, 리본? 뭐, 내놓으면 제일 싼데? 일본에서 못 만들어요. 그런 게 무지 많다니까요. 그럼 일본이니까 되지. 아까 동대문 옷 보셨죠? 그 똑같은 동대문 옷을 중국에는 브랜드로 팔고, 일본에는 저가품으로 파는 거예요. 국경을 넘으면 질이 좋거나 가격이 싸거나 둘 중에 하나가 뚜렷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싸게 내놓으니까 팔리는 거죠. 뭐 싸게 이제 팔리면은 이제 국내 제조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물건 좋게 만듭시다. 그때는 뭐 이제 우리가 바잉 파워가 생기니까 물건 지금은 명함 너무 우리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싸고 더 좋은데. 근데 이것도 한 10년이 지나니까 일본 업체가 우리가 더 싸게 생산하는 게 지금. 우리 낮춰야 되는데 우리 못 낮춰요. 돈 떨어질까 봐. 그래서 이제 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해외 직판하는데 요령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 직판 개요는 다 이해하셨죠? 이로써?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해외 직판 이론과 관련해서 원리. 한 가지 아까 네. 결제 관련해서 플렉스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구매하는 사람이 회사 이제 번호를 할 텐데 그게 바로 신용조사라든지 이런 게 다 바로 돼서 하루인가? 하루 정도 걸리나 봐요. 그러니까 프렉스 전문 회사는 그런 법인들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조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그래야 자기도 먹고 사니까 그게 다 돼요. 만약에 이제 거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회가 너무 신용이 없을 때 그럼 안 하는 거죠. 뭐 우리도. 구매자는 구매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후불제는 프렉스 서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하는 거고, 근데 지가 신용 없어서 못 사는 거 갖고 우리한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뭘 원할 때 그건 안 돼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일본 회사니까. 그렇게. 싱가포르도 2개 나가 있어요. 싱가포르. 중국 쪽은 우리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는 있을 텐데 너무 복잡해서 자신도 없고 솔직히 중국엔 법인이 있는데 우린 지금 일본에 파는 게 너무 급한 거예요. 여기서 돈 버는데 굳이 무슨 중국까지 가냐 이런 생각이 있고 중국의 법인에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생산해서는 일본에 경쟁력이 없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미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팔아요. 우리도. 근데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런 개념을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사는 한국에서 일본에 파는 것만이 아니고 혹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일본으로 파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국경은 이미 무너진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월경직판이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국경을 넘는 게 월경이잖아요. 그래서 월경직판이 기반을 만드는 데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성공 사례가 충분히 나왔어요.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저 시계로 55분 될 때까지 잠시 쉴 텐데요. 저 뒤에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 드실 분 드시고 이제 안 바쁘신 분은 저하고 명함을 교환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